시골 마을 끝자락 낡은 기와집 한 채가 외롭게 서 있습니다. 집주인 만호는 오래 이른을 넘긴 노인이었습니다. 아내 화자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만호는 혼자서 이 큰 집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또 혼자구나. 만호는 작은 밥상에 앉아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에는 화자와 함께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었는데 이제는 숟가락 소리만이 적막한 방 안에 울려 퍼집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놔도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화자가 좋아하던 드라마를 틀어놨지만 혼자 보는 드라마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만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간 뒤로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안부 전화가 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마저도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때 잠깐 내려와서는 다시 서울로 올라간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도 급하게 내려와서 급하게 올라갔습니다. 아버지와 제대로 된 대화도 나누지 못했죠. 바쁘겠지 뭐. 도시 생활이 얼마나 힘든데. 만호는 스스로를 달래며 빈 그릇들을 치웠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화자가 살아있을 때는 이 시간이 가장 즐거웠습니다. 화자는 늘 만호 옆에서 수다를 떨며 설거지를 도와주었거든요. 그때는 이 작은 부엌이 온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시장에서 김 사장 부인을 만났는데 말이야. 그분이 며느리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효부상까지 받았다면서요? 그런 화자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이제는 물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이 부엌을 채울 뿐입니다. 가끔씩 만호도 화자에게 대답하는 척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도. 하지만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결혼은커녕 연락도 끊긴 상황에서 무슨 며느리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녁이 되면 만호의 하루는 더욱 적막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화자와 함께 마당에 나가 별을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화자는 별자리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견우직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전설들을 들려주곤 했죠. 만호는 그런 화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가끔씩 농담을 건넸습니다. 저기 저 별 보여요? 저건 북두칠성이에요. 길을 잃었을 때 따라가면 집을 찾을 수 있다고 하죠. 화자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밤하늘을 가리키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하지만 이제 만호 혼자서는 별을 봐도 그저 반짝이는 점들일 뿐이었습니다. 북두칠성을 찾아봐도 집으로 가는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미 집에 있는데도 집 같지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넓은 침대였습니다. 화자가 옆에 누워 있을 때는 이렇게 넓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혼자 누우니 바다처럼 넓게 느껴졌습니다. 화자는 잠들기 전에 항상 만호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그리웠습니다. 이제 누구랑 밥을 먹는 건지, 누구랑 이야기를 나누는 건지, 만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또다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때로는 화자의 사진에 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화자는 미소만 짓고 있을 뿐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씩 안부를 물어왔지만 그것도 거칠애에 불과했습니다. 진짜로 만호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삶에 바빴거든요. 만호도 그들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괜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만호 씨, 밥은 잘 챙겨 드시고 계시죠? 이웃집 할머니가 가끔씩 이런 말을 건넸지만
만호는 항상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는 식욕도 없고 무기력한 날들이 많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만호의 외로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바람소리,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까지도 모든 것이 그의 고독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화자가 있을 때는 이런 소리들이 평온하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모든 소리가 외로움을 강조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적막한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저녁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슬보슬 내리던 비가 점점 거세져서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해졌습니다. 만호는 창가에 서서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날이면 화자가 전 부쳤을 텐데 화자는 비 오는 날이면 항상 파전을 부쳐주었습니다. 바삭하게 구운 파전에 막걸리 한 잔이면 비 오는 저녁이 그렇게 운치 있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정취도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비가 더욱 세게 내리자 만호는 현관문을 열어 마당을 살펴보았습니다. 빗물이 처마 끝에서 떨어져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 한쪽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저게 뭐지? 자세히 보니 개 한 마리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개였습니다. 진돗개 같아 보였는데 배가 불룩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임신을 한 것 같았습니다. 개는 집 담장 밑에서 비를 피하려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남의 개일 수도 있고 괜히 관여했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개가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떨고 있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쯧쯧 불쌍하게. 만호는 현관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계속 쓰였습니다. 화자가 살아있을 때였다면 벌써 우산을 들고 나가서 개를 집 안으로 데려왔을 겁니다. 화자는 동물을 무척 좋아했거든요. 여보, 저 강아지 좀 봐요. 얼마나 불쌍해요. 화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만호는 결국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개는 여전히 담장 밑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만호가 다가가자 개는 경계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리 와, 비 맞으면 안 되지. 만호는 조심스럽게 개에게 다가갔습니다. 개는 처음에는 물러서려 했지만 만호의 다정한 목소리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만호가 손을 내밀자 개는 냄새를 맡더니 조심스럽게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젖었어. 만호는 개를 집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개는 만삭인 몸으로 힘겹게 걸어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개는 안도하는 듯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만호는 낡은 수건으로 개의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나한테 왜 이러냐? 만호는 중얼거리면서도 정성스럽게 개를 돌봐주었습니다. 개는 만호의 손길에 고마워하는 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애처로웠는지 만호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퍼다가 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개는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만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얼마나 쓸쓸한지 아는 만호였기에 개의 마음이 이해되었습니다. 밥을 다 먹은 개는 방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찬장 쪽으로 가서 코를 킁킁거리며 바닥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만호가 다가가 보니 개가 찬장 밑바닥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야야, 거기서 뭐하냐? 만호가 말리려고 했지만 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발로 계속 긁어대더니 뭔가를 끌어냈습니다. 낡은 봉투 하나였습니다. 만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찬장 밑에 그런 게 있는 줄 몰랐거든요. 이게 뭐지? 만호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였는데 뭔가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걔는 봉투를 찾아낸 후에야 만족스러워하며 만호 옆에 앉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만호는 봉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했지만 왠지 모를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화자가 숨겨놓은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게 있다면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걔는 만호 옆에서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힘들었을 텐데 이제야 안전한 곳에서 쉴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만호는 봉투를 들고 화자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이게 뭐냐, 화자야? 왜 이런 걸 숨겨놨냐? 사진 속 화자는 여전히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봉투를 열어볼까 망설였습니다. 혹시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이 들어있을까봐 겁이 났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만호는 결국 봉투를 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 입구를 조심스럽게 벌렸습니다. 안에서 접힌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지에는 화자의 익숙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만호는 거실 전등을 켜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화자의 글씨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성스럽게 쓴 글씨체가 생전의 화자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읽기 시작하자 만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만호 씨, 사실 그 아이는...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에서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마치 눈물이 떨어진 것처럼 먹이 퍼져서 글자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만호는 편지를 빛에 비춰보며 글자를 해독하려 애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아이라니, 무슨 아이 말이냐? 만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화자가 말하는 아이가 누구를 뜻하는 것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아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아이가 있다는 뜻일까요? 만호는 편지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번진 부분 다음에는 이런 글이 이어졌습니다. 미안합니다. 평생 숨기고 살아서 미안합니다. 당신이 알게 되면 얼마나 상처받을까봐. 여기서도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화자가 편지를 쓰면서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편지 곳곳에 눈물 자국으로 보이는 얼룩들이 있었습니다. 만호의 손도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뭘 숨긴 거냐, 화자야? 만호는 화자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결혼한 지 40년 동안 화자가 자신에게 숨긴 비밀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화자는 항상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이었거든요. 작은 일도 만호에게 다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는데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만호 씨. 그리고 그 아이를. 여기서 편지가 끝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화자가 일부러 찢어낸 것 같았습니다. 만호는 봉투 안을 다시 뒤져보았지만 찢어진 부분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만호는 편지를 든 채로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화자가 평생 숨기고 살았다는 비밀이 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편지에 계속 언급되는 그 아이는 누구일까요? 옆에서 자고 있던 진돗개가 깨어나서 만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개의 눈빛이 묘하게 슬퍼 보였습니다. 마치 만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개는 만호 옆으로 다가와서 머리를 만호의 무릎에 기대었습니다. 너도 뭔가 알고 있는 거냐? 만호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물론 개가 대답할 리는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이 개가 화자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어서 온 것 같았습니다. 만호는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문이 생겼습니다. 화자의 글씨체도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더 조심스럽고 떨리는 글씨였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이 편지를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아이는, 만호는 이 문장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래야 화자가 숨기고 살았던 비밀을 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단서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만호는 화자의 물건들을 뒤져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화자의 서랍장을 열어보았습니다. 평소에 화자가 아끼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낡은 화장품, 읽다 만책, 손수건들. 그런데 서랍 맨 아래쪽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만호가 본 적 없는 상자였습니다. 나무로 만든 작은 보석함 같았는데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만호는 상자를 흔들어 보았습니다.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것도 숨겨놓은 거구나. 만호는 상자를 열어보려 했지만 자물쇠 때문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만호는 화자의 서랍을 더 뒤져보았지만 열쇠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진돗개는 여전히 만호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개의 눈빛이 점점 더 의미심장해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만호는 개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개가 말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만호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화자의 편지와 상자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 못 이룬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만호는 붉은 눈으로 일어나 화자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밤새 수십 번도 더 읽었지만 여전히 궁금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진돗개는 만호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만호는 마을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혹시 마을 사람들이 화자에 대해 아는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화자와 친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 있어라. 금방 돌아올게. 만호는 진돗개에게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마을 슈퍼였습니다. 슈퍼 사장 부인은 화자와 가장 친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항상 시장 소식이나 마을 이야기를 주고받던 사이였죠. 사장 부인, 안녕하세요. 어머, 만호 씨. 어서 오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사장 부인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만호는 어떻게 화자 이야기를 꺼낼까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혹시 우리 화자 살아생전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사장 부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아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니, 그냥 요즘 화자 생각이 많이 나서요. 사장 부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주변을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화자 씨가 젊을 때 좀 힘든 시절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만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시절이요? 아, 아니에요. 그냥 옛날 이야기예요. 별것 아닌. 사장 부인이 말을 흐렸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지만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만호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너무 급하게 캐물으면 오히려 입을 다물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슈퍼를 나온 만호는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노인정에 모인 할아버지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마침 몇 분의 어르신들이 장기를 두고 계셨습니다. 만호야.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만호는 인사를 드리고 옆에 앉았습니다. 어르신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화자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화자가 참 좋은 사람이었지. 그런데 한 어르신이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하지만 다른 어르신이 끼어들었습니다. 아, 화자 씨 젊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참 힘들었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만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혼자서 울던 날이 많았다고 하더라고. 특히 밤에 아이 때문에 그랬다는 소리도 있었고. 아이요? 만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편지에 나온 그 아이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때는 말들이 많았거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어르신이 말을 흐렸습니다. 만호는 더 자세히 알고 싶었지만, 어르신들도 확실하지 않은 소문 정도만 아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호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화자가 젊을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이와 관련이 있다는 것도 거의 확실해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진돗개가 만호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개의 모습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뭔가 흥분한 것 같았습니다. 개는 만호를 보자마자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어디 가냐? 만호가 따라가 보니 개가 마당 한쪽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앞발로 땅을 계속 파내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개를 말리려 했지만 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만해, 마당이 다 망가져. 하지만 개는 더욱 열심히 팠습니다. 그러더니 뭔가 딱딱한 것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만호도 호기심이 생겨서 개 옆에 무릎을 꿇고 함께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파니 작은 상자가 나왔습니다. 새로 만든 작은 상자였는데 녹이 조금 슬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묻힌 것 같았습니다. 만호는 상자를 꺼내서 닦아보았습니다. 상자는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만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찰만한 작은 팔찌였습니다. 은으로 만든 것 같았는데 예쁜 꽃 모양 장식이 달려 있었습니다. 팔찌와 함께 작은 종이 조각도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화자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만호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화자에게 다른 아이가 있었다는 뜻일까요? 자신이 모르는 아이가 있었다는 것일까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진돗개는 팔찌를 찾아낸 후 만족스러워하며 만호 옆에 앉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개가 의도적으로 이 팔찌를 찾게 해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진돗개의 상태가 이상해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부터 계속 헐떡거리며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만호는 개가 아픈 건 아닌지 걱정되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왜 그러냐? 어디 아프냐? 개는 만호를 바라보며 낑낑거렸습니다. 배가 더욱 불룩해 보였고 숨소리도 거칠어졌습니다. 만호는 개가 새끼를 낳으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새끼를 낳으려나 보네. 만호는 급하게 헌 이불과 수건을 가져다가 개가 편하게 누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화자가 살아있을 때 고양이가 새끼를 낳는 것을 도와준 적이 있어서 조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개는 만호가 만들어준 자리에 누워서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만호는 개 옆에 앉아서 등을 쓰다듬어주며 격려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시간이 지나자 첫 번째 새끼가 나왔습니다.
작고 귀여운 강아지였습니다. 개는 본능적으로 새끼를 하자주며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만호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감동받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새끼가 연달아 태어났습니다. 모두 건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새끼를 낳을 때였습니다. 개가 갑자기 괴로워하며 입에서 뭔가를 토해냈습니다. 이게 뭐야? 만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개가 토해낸 것 중에 작은 펜던트가 섞여 있었습니다. 화자가 항상 목에 걸고 다니던 그 펜던트였습니다. 만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펜던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여기서 왜 나와? 펜던트는 화자가 가장 아끼던 물건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계속 목에 걸고 다녔는데 화자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벗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펜던트가 개의 뱃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만호는 펜던트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작은 하트 모양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H, J라고 새겨진 글자를 보며 만호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화자의 이름은 이화자였는데 이니셜은 맞지 않았습니다. H, J가 뭐지? 화자 이름은 이화자인데. 만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펜던트의 이니셜이 화자의 것이 아니라면 이 펜던트는 누구 것일까요? 그리고 왜 개의 뱃속에서 나온 것일까요? 진돗개는 새끼들을 다 낳고 나서 편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만호를 바라보는 눈빛이 의미심장했습니다. 마치 중요한 비밀을 전해준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만호는 펜던트를 들고 화자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화자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미소마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화자야. 내가 나한테 숨긴 게 이렇게 많았냐? 만호는 지금까지 발견한 것들을 정리해 보려 했습니다. 화자의 편지, 아이의 팔찌, 그리고 이상한 이니셜이 새겨진 펜던트까지 모든 것이 화자의 숨겨진 과거와 관련된 것 같았습니다. 펜던트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뒤쪽에 작은 글씨가 더 새겨져 있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돋보기가 필요할 정도였습니다. 만호는 화자가 쓰던 돋보기를 가져와서 펜던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1980.3, 15. 날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1980년 3월 15일. 만호는 그 날짜를 곰곰 생각해 보았습니다. 화자와 만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화자가 20살 정도였을 때의 일이겠네요. 만호는 화자가 젊었을 때의 일을 떠올려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화자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살았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1980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만호는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화자와 결혼한 것이 1983년이었으니까 그보다 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화자가 결혼 전에 다른 사람과 사귀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이의 팔찌는 왜 마당에 묻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화자의 편지에서 말하는 그 아이는 누구일까요? 진돗개와 새끼들을 지켜보던 만호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화자에게 자신이 모르는 아이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던 것은 아닐까요? 그럴 리가. 화자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지만 지금까지 발견한 증거들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화자의 편지, 마을 사람들의 증언, 아이의 팔찌, 그리고 이상한 펜던트까지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공포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아내가 이렇게 큰 비밀을 숨기고 살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아이와 관련된 것이라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만호의 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화자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화자를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새끼들은 어미 젖을 먹으며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호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은 화자의 과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호는 화자의 친구 정희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정희는 화자와 어릴 때부터 친했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화자가 결혼하기 전의 일을 가장 잘 알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펜던트와 편지를 가방에 넣고 정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정희 씨 계세요? 어머, 만호 씨. 웬일이세요? 정희는 만호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에 자주 오지 않는 만호가 갑자기 찾아온 것이 의외였나 봅니다. 잠깐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러세요. 들어오세요. 정희의 거실에 앉은 만호는 어떻게 말을 꺼낼까 고민했습니다. 정희는 차를 내오며 궁금해하는 눈으로 만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화자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호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정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화자 씨 말씀이세요? 무슨 화자가 젊을 때 일 말입니다. 혹시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정희는 찻잔을 든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보였습니다. 뭔가 아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이걸 보세요. 만호는 가방에서 펜던트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정희는 펜던트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역시 아시는군요. 이게 뭔지 말씀해 주세요. 정희는 한참 동안 말없이 펜던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찾으셨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게 무엇인지부터.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화자 씨가 젊을 때 간직하던 물건이에요. 화자 것이 아니군요. 이니셜이 다르던데요. 맞아요. 화자 씨 것이 아니에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화자 씨, 사실 결혼 전에 다른 사람을 만났었어요. 만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이요? 한재호라는 청년이었어요. H, J. 그 사람 이니셜이에요. 만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자가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 사귀었다는 것은 그럴 수 있는 일이었지만 왜 그것을 숨겼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희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화자 씨가 그 사람과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어요. 만호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가졌다고요? 네. 하지만 그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결혼하자고 약속해놓고는. 정희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화자 씨는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지금과 달리 미혼모에 대한 시선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정희는 더욱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하지만 너무 일찍 태어났어요. 7개월 만에. 만호는 숨을 멈추고 정희의 말을 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이가 너무 일찍 태어나서 살기 어렵다고 했어요. 인큐베이터에 넣고 치료를 했지만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며칠 후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이가 죽었다고. 만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화자가 그런 아픈 과거를 혼자 견뎌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화자 씨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항상 밝던 사람이었는데 몇 달 동안 말도 안 하고 집에만 있었어요. 정희는 계속해서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화자가 그런 아픈 과거를 혼자 견뎌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화자 씨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항상 밝던 사람이었는데 몇 달 동안 말도 안 하고 집에만 있었어요. 정희는 계속해서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펜던트는 한재호가 화자 씨에게 준 것이에요. 사랑의 증표라면서.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고 도망쳤죠. 그런데 화자가 왜 그걸 계속 간직했을까요? 아마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기억 때문이 아닐까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으니까요. 만호는 이제야 화자의 편지 내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화자가 잃어버린 아이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자가 평생 숨기고 살았던 비밀도 이것이었구나 싶었습니다. 화자 씨는 당신과 결혼할 때도 그 일을 말하지 못했어요. 말하고 싶었지만 당신이 어떻게 생각할까봐 무서웠던 거죠. 정희의 말에 만호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화자가 그런 아픈 비밀을 혼자 간직하며 살았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화자가 항상 아이들을 보면 그렇게 애틋해했구나. 만호는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화자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보면 항상 특별히 예뻐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아이를 생각했던 것이겠죠. 화자 씨는 평생 그 일을 후회하며 살았어요. 특히 당신과 결혼한 후에는 더욱 그랬죠. 당신에게 미안해했어요.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죽기 전에도 저에게 말했어요. 만호 씨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만호는 무너져 내리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화자가 평생 혼자 짊어지고 살았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그 진실을 말하지 못해 얼마나 괴로워했을지도. 정희의 집에서 돌아온 만호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화자의 아픈 과거를 알게 되니 미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화자가 자신을 속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너무 아픈 기억이어서 말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진돗개가 새끼들과 함께 평온하게 있었습니다. 만호는 개들을 보며 화자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이제는 편지의 내용이 이해되었습니다. 만호 씨, 사실 그 아이는 미안합니다. 평생 숨기고 살아서 미안합니다. 화자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자신이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평생 혼자 간직하며 살았던 것에 대한 미안함이었고요. 만호는 화자의 사진 앞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화자야, 이제 알겠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미안하다. 내가 더 따뜻하게 대해줬어야 했는데. 그때 현관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호는 누가 왔나 싶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집에 이화자라는 분이 사셨습니까? 남자의 말에 만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화자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일까요? 화자 말씀이세요? 누구시길래? 저는 한정민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자신을 소개하는 순간 만호는 더욱 놀랐습니다. 성이 한씨였습니다. 화자의 옛 연인이었던 한재호와 같은 성이었습니다. 한씨요? 혹시? 네, 맞습니다. 한재호의 아들입니다. 만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자의 옛 연인의 아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화자 할머니를 찾아가라고 하셨어요. 정민은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이화자 할머니에게 전해드릴 것이 있다고 하셨어요. 만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재호가 죽기 전에 화자를 찾으라고 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화자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민의 얼굴이 충격으로 굳어졌습니다. 돌아가셨다고요? 언제?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정민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할머니와 가장 가까웠던 분이 누구신지요? 제가 화자의 남편입니다. 정민은 만호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제가 누구인지 아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민은 가방에서 또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남긴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이화자를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만호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버지 편지를 더 읽어보니 알겠어요. 저는 이화자 할머니의 아들입니다. 만호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젊을 때 이화자 할머니와 사귀었고 그때 저를 가졌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제가 세상에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정민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사실 저는 죽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사고로 일찍 나으셨는데 병원에서 죽었다고 잘못 알려준 거였어요. 아버지가 저를 데려가서 키우셨거든요. 만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화자가 죽었다고 알고 있던 아이가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까? 할머니는 평생 제가 죽었다고 알고 계셨을 거예요. 아버지도 할머니에게 말하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정민의 말에 만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서야?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진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할머니를 찾아가서 사과드리라고 하셨어요. 정민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할머니에게 미안해 하셨어요. 젊은 시절 무책임하게 도망쳤던 것도 저를 데려간 것도 모든 게 죄송하다고 하셨어요. 만호는 정민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이상하게 낯익다고 생각했는데 화자와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특히 눈매가 화자와 비슷했습니다. 정말 화자의 아들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저에게는 할머니의 사진도 있어요. 정민은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화자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만호가 본 적 없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간직하고 계셨던 할머니 사진이에요. 만호는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화자가 죽었다고 알고 평생 슬퍼했던 아이가 살아있었다니. 그리고 그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모습으로 찾아왔다니. 할머니, 정말 돌아가신 건가요?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만나보지 못한 어머니를 이제 와서 찾았는데 이미 세상에 없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진돗개가 정민에게 다가가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정민을 반기는 것 같았습니다. 만호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돗개가 화자의 비밀을 알려주고 화자의 아들을 이 집으로 이끌어온 것 같았습니다. 만호는 정민을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화자의 아들이라니.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지만 정민의 눈을 보니 확신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화자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나요? 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생 궁금해했던 어머니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눈빛에서 느껴졌습니다. 화자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만호는 화자의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동물들을 무척 사랑했고 아이들을 보면 누구보다 예뻐했죠. 정민은 화자의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를 그리워하셨을까요? 그럼요. 화자는 평생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만호는 화자가 발견한 편지와 팔찌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것들을 보세요. 화자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어요. 정민은 팔찌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건 제가 태어났을 때 할머니가 제게 해주려던 것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화자가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거예요. 만호는 정민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설명했습니다. 진돗개가 나타난 것부터 편지와 팔찌, 펜던트를 찾아낸 것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돗개가 할머니와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정민이 진돗개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개는 정민 옆에 다가가서 머리를 그의 무릎에 기댔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개가 화자의 모든 비밀을 알려준 것 같거든요. 만호는 진돗개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마도 화자가 보낸 것일지도 몰라요. 당신을 이 집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정민은 개와 새끼들을 바라보며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새 생명들이 태어났군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만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화자가 떠나면서 남긴 마지막 선물 같았습니다. 정민 씨, 혹시 여기서 잠시 머물면서 할머니에 대해 더 알아보지 않겠어요? 만호가 제안하자 정민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이 집은 화자의 집이기도 하지만 당신의 집이기도 하니까요. 정민은 감사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생 어머니 없이 살아온 그에게는 어머니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 집이 소중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뭐라고 불러드려야 할지 편하게 할아버지라고 하세요. 화자의 아들이니까 제 아들이기도 하니까요. 만호의 말에 정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아버지만 있고 어머니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늦게나마 가족의 온정을 느끼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만호와 정민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만호의 밥상에 두 사람이 앉았습니다. 만호는 3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가 아닌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주 만드셨던 음식이 있나요? 정민이 물었습니다. 화자는 김치찌개를 잘 끓였어요. 그리고 파전도 정말 맛있게 부쳤죠. 그럼 저에게도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할머니의 음식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만호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자의 음식을 정민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어 정민은 화자가 쓰던 방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만호는 화자의 옷들과 물건들을 정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할머니 것들이에요. 당신이 가져도 됩니다. 정민은 화자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소중히 만져보았습니다. 특히 화자가 즐겨 읽던 책을 펼쳐보며 감동받았습니다. 할머니 글씨네요. 책 여백에 메모가 적혀 있어요. 만호도 함께 보았습니다. 화자가 책을 읽으며 적어놓은 메모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내 아이가 살아있다면 지금쯤 어떤 모습일까?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까? 정민은 그 글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그리워했다는 증거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민이 화자의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만호와 정민은 화자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정민은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정민이에요. 늦게 찾아와서 죄송해요.
만호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화자가 이 순간을 봤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민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여기서 계속 살아도 될까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돌봐드리고 싶어요. 만호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이제 혼자가 아니네요. 집에 도착하니 진돗개와 새끼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생명과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만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화자가 마지막에 남긴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내 엄마가 마지막까지 전하고 싶었던 건 결국 가족이었구나. 만호는 정민과 함께 저녁 준비를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화자의 사랑이 마침내 이 집에 가족을 다시 불러온 것이었습니다.